전화기를 완전 꺼놔도 켜져가지고 딴 사람한테 무작위로. 이게 왜 저절로 전화가 걸려? 그러면 뭐 전화하신 게 지금 다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가. 그 2초통인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받으면 말라 안 하고 딱 미치겠다니까네. 지금 충격이 없어.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달 가까이 됐나? 전화기가 알아서 막 가는 거야. 저도 한 달 반 정도부터 그랬죠. 제일 많이 심한 게 신랑 쪽. 안 되니까 이걸로 바꿨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공기예요. 그 최고 시방 사람이 저 부산에 그 작은 엄마인데 그 2초통인가 그렇게 왔을 거예요. 친구한테도 몇백 통 가고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도 전부 다 뭐 사업한 사람들인데 일을 못 하겠대요. 일을. 전화가 150통도 오고 내뿐만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인데도 오고 우리 딸인데도 오고 사람이 자다도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사람이 한장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냥 1분, 2분, 3분 사이에 그냥 막 20통, 30통씩 막 찍혀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해. 통화가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휴대폰은 차단기랑 그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 전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미쳤나봐. 저기는 전화가 된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 전화한 게 아니야. 아버님 뭐 앱이 뭐 깔린 게 아예 없네요? 당연히 없죠. 뭐. 나는 전화 걸고 받고 빨리 안 해요. 제품 고장이나 특이사항 없었고 고객님 폰 입수해서 이틀 정도 테스트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둘 다 봤어, 우리 둘 다. 둘이 저도 그거 하면서 보고, 봤다니까. 나 서자마자 우리 숙모 연결업 알죠? 숙모. 그게 트로트. 막 울리는 거야. 트로트 나오면서. 나마다 피해를 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속상하지. 우리 거는 괜찮아. 3명 안 돼도. 갑자기 이러니까 막 퍼진 거예요. 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애먹었어요. 지금도 불면증에다가 지금도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수리비가 급하다는 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딸이 아닌 메신저 피싱 일당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아유, 그런 거는 전혀. 돈 문제는 전혀 없어요. 돈 문제는 뭐예요? 전화 요금이 뭐 많이 나오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그런 거는- 그냥 오로지 전화하고 문자만 전화만 걸리고 그런 거밖에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딴 거는 진짜 피해 본 건 없는데. 가능성 여부만 놓고 보자면 이론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가능한데 해킹을 준비해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전문적인 기술도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킹을 하진 않겠죠. 왜냐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없고. 나는 이 지붕 때문에. 그런 진짜로 거야. 집이 문제인지 않나. 지붕은 해요? 지붕 수리를 하잖아요. 저 위에 저거요. 파란 거. 저거 때문에 혹시 그냥 저밥하게 막이 되지 않나. 요즘에 뭐 전화 좀 이상이 있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고장 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휴대폰요? 예. 없어요.
어저께는 나 그 문자 보고 진짜 황당했다. 니 봤지? 봤어. 욕도 해놨지? 그래. 그거 누가 보낸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어. 수가 번호가 안 찍혔어. 계속 이로 지나만 갔으니까 문자가. 이게 문자 이렇게 누르면 보이잖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면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 되면 전화가 막 걸려야 되는데.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 이 상태로 나는 딱 끝났으면 좋겠어. 맞지? 그죠? 그냥 이랬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지? 아, 꺼져버렸네. 뜨기 될라 했는데 나 꺼졌다. 문자 왔다. 뭐? 잠깐만. 문자. 알고 있네. 근데 왜 죽은 사람을 자꾸 해? 절로? 어. 이 내한테 하려고 이제 절로 가네. 어. 이 삐쳐야지. 삐추는 순간 딱 끊겨버려. 안 찍혔어. 아, 꺼져버렸네. 뭐? 여보세요? 회의했다. 여보세요? 딱 끊기냐 그래도. 이건 내가 새로운 참여자가 참가하였습니다. 또 시작이다. 이거. 이거 어디야? 이거 했나? 뭐 이 짓을 해가지고 돈이 되는 거 해서 그냥 뭐 할짓 없어서 하는 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서 피해주기, 남한테 피해주기. 혹시 정신병적 증상이 아닐까? 누가 시켜서 예를 들어서 환청의 형태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이분이 어떤 뭔가 쫓기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좀 읽혀져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어떤 정신병적인 힘보다는 자기 어떤 의도가 충분히 가미된 결국은 뭔가 재미를 얻기 위한 그거 말고는 특별히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때는 이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알고 하는 거 보니까
더욱이 가정 내에서는 기기를 다루는 것에 가장 능숙한 게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히려 그런 아들의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이슈에선 아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믿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앉으세요. 네. 어제와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으로부터는 거의 또 안 그래가지고 증거도 남길 수가 없고. 왜 카메라가 설치가 된 뒤에는 그렇게 네네, 증거도 못 상황이 남기고. 달라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망의 문제도 아니고 기계의 문제도 아니라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떤 분? 어떤 분이라고 뭐 의심하는 건 나쁘니까 막 확답은 못 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인 중에서는 절대로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중에 없으면 가족밖에 없잖아. 그런가요? 우리 아까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합리적인 의심. 나의 합리적인 의심은 지금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의심된다고. 제가 의심이. 꺼져버리고. 안 좋은 일인 건 분명하잖아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이죠. 전화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제가 뭐 아무리 능력 없고 뭐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사실 제가 또 뭐 컴퓨터 전산 그런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약간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약간 그런 그냥 단순 호기심이죠. 뭐 단순 호기심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예. 적당히 그냥 중간에 멈췄어야 되는데 왜 못 멈췄어요? 네. 이게 너무 네. 멀리 왔어. 네. 내가 한 2달 전부터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렇다고? 그래, 내가 다 그런 거니까. 잘. 그래. 뭐 네가 만졌어요? 내가 귀하다. 그럼 남의 가게를 어떻게 알아? 남의 가게를. 이건 아니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이냐? 야, 너무하다 이게.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서로 교류가 좀 활발하고 또 대인관계도 좀 서로 잘 원만하게 좀 교류가 되어지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아마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특별한 소일거리나 어떤 뭐 만족 얻을 만한 행동이 없다면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아이가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와서 격려해주고 이게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조금은 과도하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묘하게 이게 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신뢰를 믿은 거죠. 신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가 한계구나라는 감각이 이번에 부디 학습이 되었기를 바라요. 가족이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 이제 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충격이에요, 충격.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애한테 너무 내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요. 망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